주제로 잡았던 여주 지역에서의 돌봄 사례, 지금 커뮤니티 케어가 중앙에서 하고 있거든요. 선도 사업으로. 근데 여주는 없어요. 선도 사업도 없고 행정에서도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있거든요.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골랐습니다. 지금 다음 준비하고 있는 김태양 오시고 저희가 그 밀머리 협동조합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사례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양 늘푸른 자연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바뀌었습니다. 절로 가셔서 카메라를 예. 옮겨드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앞에 서니까 좀 떨립니다. 제가 일주일 정확히 전에 산에서 굴러가지고 사실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오늘 좀 이쁘게 보이려고 기부스를 풀고 압박분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좀 편하지가 않은데요. 잘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영상에 좀 많이 매스컴에 저희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영상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마을 공동체형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시범 사업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개념은 대도시 중심으로 보통은 이제 대전 대덕구죠. 거기에 민들레 의료 생협 혹은 사협으로 지금 됐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전국 단위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은 지금 시골의 어르신들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그분들을 아이들과 어르신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모델을 발굴해야겠다라는 것을 중앙정부도 생각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마을 공동체형 통합 돌봄의 시범 사업을 할 지자체를 모집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을 공모했다는 것도 모르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단위에서 그걸 커트해버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4곳 정도가 소개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충남의 홍동마을 있죠. 장곡면 사례. 그다음에 이제 춘천에 보면 별빛 산골 사회적 협동조합인지 있거든요. 거기 농촌 유학을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 여기도 농촌 유학을 하는 곳이죠. 4곳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그 중에 2곳이 농촌 유학을 했습니다. 농촌 유학이라는 건 대도시의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그런 어떤 농촌 유학 센터나 농가에 농촌으로 유학을 와서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마을로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거기에 귀촌을 하게 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에 정문찬 이사장님이 전국 농촌유학협의회 이사장님이신데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셨어요. 경기도 밀머리도 농촌유학 잘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받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마을의 일인데 우리가 직접 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저녁 때 여러분들이 사례를 듣게 되시겠지만 이 노루목 향기는 실제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의 어르신들이 프로슈머의 개념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소위 말해서 프로듀서의 개념도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아까 세종대학면에서 오셨던 선생님께서
소위 말해서 의제를 발굴해내는 것조차도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지 우리들을 자꾸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졌고요. 저희 밀머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청년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농촌유학이라는 게 과연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작년도 농업박물관에 저희 마을의 영상이 상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OBS에 저희 마을이 어떻게 돌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두 개의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짧게 제가 마무리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희를 관광 학교로 보고 있거든요. 피적성 위주로 되는 수업입니다. 대도시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스마트폰이나 영상 게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은 다양한 시골살이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아이들이 대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로 와요. 할게요. 지금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경기도 여주시거든요. 여주시도 사실은 도시 소멸분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가 소멸될 때 사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곳이 학교거든요.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게 되고 마을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인근에 있는 도시까지도 소멸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농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결국 해법은 학교가 교육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또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마을과 또 시골 동네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지역의 공익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주시에는 공산탈출 전수조교가 계세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아이들에게 공산탈출 수업을 지도하고 계시고 택견 관장님도 계시고 또 여주는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도자 박사님도 오셔서 직접 도예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이 때문에 왔는데 아이가 바뀌는 것만큼 저도 변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가 배우는 것만큼 저도 많이 교육을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너무 반갑지. 진짜 내 손주 생기는 것 마냥 나는 좋아요. 이래야 좋지. 그래서 사람 사는 동네 같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 웃는 목소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아이들 웃음소리가 항상 들리는 그런 마을 교육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부분이 농촌문화센터의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 여주 점동면 인구 5천 조금 면민 안 되는 지역에서 밀분자연학교라고 하는 밀물이 농촌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졸업생 7기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졸업생이 현재 여주 자영농고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인 전문학교로 가서 자기가 귀촌 청년이 돼서 여주의 변화를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주 내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자기의 고향, 제2기의 고향인 여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다른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사실 전공한 건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인데 저희 지역에 왔었을 때 여주에 대해서 여주에서 마을 만들기나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경기도의 안에 있는 대구와 비슷하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배타적이다 이주민들에 대해서 라고 하는데 저는 또 좀 약간의 도전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몸에 이식을 할 때 이식 거부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 사람한테 했을 때 면역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선주민들이 이주민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면역 조절제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처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선주민과 이주민, 그러니까 이식된 조직과 기존에 있던 조직이 서로 어떻게 내 몸이라고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사회과학적으로는 그게 어떤 메커니즘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가 베이스 기타도 치고 그분들 합창 모임에 가서 같이 합창도 하고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과 마을에 대한 소문들이 도는 장소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걸 해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시련과 도전을 하나하나씩 좀 해결하면서 지금 8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마을 만들기나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지금 부여한 버전은 마을 교육 공동체 4.0이거든요. 저는요. 근데 3.0까지는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저는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우리 마을이 행복하고 우리 마을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럼 문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쪽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문화 교육 공동체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더라. 경제 공동체로 그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을 기업이나 마을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호주원에 돈이 생겨도 또 싸워요 막. 그러면 이것도 뭐가 해결돼야 되지 생각할 때 3.0은 뭐였냐면 복지였습니다. 그게 마을 공동체형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전 대덕구에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막 했거든요. 근데 복지만으로도 그게 안 되는구나 라고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막 따라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주민자치 쪽에 황종규 교수님, 그 다음에 충남연구소 지금은 일소공도의 구자인 박사님, 이런 분들을 멘토로 삼아서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스스로에게는 저희는 저희 마을의 비전을 마을 행복 공동체라고 정했거든요. 마을 행복 공동체 4.0이라고 버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냥 평생교육 동아리 활동 잘하면 그게 행복한 걸까? 그분들 호주머니에 돈을 좀 챙겨드리면 그게 행복한 걸까? 그냥 복지 문제 해결되면 행복한 걸까 봤더니 유럽에 그런 조건이 갖춰진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한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낮더라고요. 그 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스위스였습니다. 그럼 스위스나 제 처남이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의 복지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행복 지수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스위스하고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게 뭘까 봤더니 스위스에는 다른 유럽 국가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 형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총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란트스게마인데, 그 다음에 사실 그게 여러 개의 소위 뭐랬어 모둠으로 모여 있는 국가거든요. 스위스가 연방제라고 표현하죠. 대한민국에서 연방제를 함부로 쓰면 이제 빨갱이라고 몰리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예, 심지어 작게는 300명에서 뭐 많게는 3,000명 정도가 전부 다 모여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예, 그들이 아까 세종면에서 오셨던 어르신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신들한테 필요한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의제를 실행할 때 당신들이 참여하고, 예, 그 의제가 해당이 되어져야 되는 그 서비스의 대상과 주체가 다 당신들이었을 때 그분들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경제학자로 상당히 유명한 부부 경제학자 프라이 부부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지역과 이 나라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총회, 또 마을 단위에서의 그런 주민총회, 의대를 직접 내고 또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우린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인데 사실은 선거하는 그 순간에만 민주주의고, 사실은 우리가 뽑은 사람에게 또다시 지배받고 우리가 선출직으로 뽑았던 그분과 행정이 결국에는 뭔가 일사천리 일을 해나가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효능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가들이실 텐데요.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것을 제가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의 과제는 어떻게, 아까 권상동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그것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마을이 다시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청년들이나 혹은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 청년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겠다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TV로 보고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밀당. 네,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이 있지만 밀당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 만났잖아요. 말 안 통하는 밀당 안 해도 되는 미국 사람. 네, 밀당 못해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밀당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니까 네. 쭉쭉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흥분을 해봅니다. 잘하는 거 맞죠? 근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밀당을 딱 봐도 못하게 생겼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밀지 못하고 분위기만 해서는 마그네틱. 네. 자석. 그때 네. 사람이 여러 사람 붙으면 안 그러니까 돼.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잘하는 게 올라가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근데 소개를 해드릴 곳이요. 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밀당을 잘하는 곳입니다. 특히 마을 주민 전체가 밀당의 최고봉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어서 오시오. 이웃과 소통하는 중요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이해 바탕으로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마을에서 함께 꿈꾸는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터와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일머리 마을이라고 불리는 여주시 정동면 강진리. 쌀의 도장답게 무대기를 마친 눈 풍경이 정겹게 펼쳐집니다. 오늘 익숙한 장면. 시흥마을 정당에서 작전 수업을
친절한 어르신도 하나 둘씩 집을 나섰는데요. 일주일에 2번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특별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익살스러운 기합 소리와 함께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을 이어나가는 마을 어르신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유연하고 쉬워서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에게 딱 만든 운동이라고 합니다. 죽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걸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몸이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싶고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훨씬 몸이 근육이 양식하고 몸이 풀어지니까 몸이 가볍고 거기는 상쾌해져요. 혼자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인데요. 예전부터 일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곳곳에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요. 특별 수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 덕분인데요. 마을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풀을 걷어붙인 일당 청년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런처는 자연학교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축제를 했었는데 너무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저희 학교 학부모셨거든요. 지금 마을 사무장을 맡고 계십니다.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집에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도 못 고치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됐죠. 2020년 4월 7명의 군촌 청년들이 마을 어르신들의 돌봄 복지를 위해 의기 투합한 공동체 일당 청년들이죠. 밀마루 마을과 동진리의 앞글자를 따서 일당 청년들로 지었는데요. 이로 화합을 이루려는 의미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결성된 밀당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밀머리 마을의 거점 공간이 밀머리 체험마을에서 제빵 교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당 청년들이 실천하고 있는 어르신 한끼 식사 활동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르신 한끼 식사는 어떤 활동일까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조교 문제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요. 제가 제빵 기술이 있어서 그 제빵을 기술 활용해서 빵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빵을 만들어 직접 방문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어르신 한끼 식사 활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일주일에 2번 일당 청년들이 만든 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빵 수업인데요. 제빵 기술자를 직접 초빙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빵 만드는 기술도 알려주고요. 나중에는 일당 청년들과 빵 낭을 함께할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다 준비 부자분들 이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무엇인지 시킨 대로 잘하시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빵 만들기 시작과 끝은 정확한 계량이라고 합니다. 흑배중으로 하는 반찬 만들기와는 너무도 다른 과정인데요. 그래도 맨눈으로 재료를 계량하고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반죽한 빵이 모두에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드디어 오른손을 잘 구워진 빵이 완성됐습니다. 빛깔도 자태도 아주 좋은데요. 난생 처음 만들어본 빵이니 얼마나 정성을 쏟았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빵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가 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오랜만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임 혈관을 모이셨는데요.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배달합니다.
주원진인데요. 이들이 나누는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마을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입니다. 보기 좋네요. 일단 청년들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다음을 생각한다는데요. 이번에는 일머리 마을 아이들입니다. 내년 고등 축제가 열린 만큼 유명한 여주 도자기가 스물여덟 초등학생을 위한 도자기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릴링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연지나 지역의 특산이 도자기가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릴 체험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문화를 늘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청년들은 아이들이 서로 간의 연계를 만들고 시골 마을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마을 어르신들부터 어린이까지 전체가 다 행복하고 그 행복함으로 인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시골이지만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이자 꿈입니다. 인동 구청한 주민과 원주민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의지로 모인 청년 공동체 밀당 청년들. 그들의 따뜻한 밀당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랍니다. 밀당 청년들을 한쪽에서 채워라. 일머리 마을이라고 하는 이끌림이 밀당 청년들의 다양한 색깔이 더해져서 새로운 한 풀의 수채화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밀당 공동체를 하겠습니다. 아이 어른 할 수 없이 모두 나와서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밀당 청년들은 어부자스다. 마을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마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셨나요? 예, 이게 지금 저희 마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어떻게 지역 주민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 유학을 하는 활동가들은 사실 이주민이잖아요. 그럼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같이 문화를 공유하자. 그 다음에 또 경제 공동체로 진화시키자.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해결해드리자 라고 했었는데 가장 궁극적인 행복의 요인은 결국엔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의제가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꽂혀 있는 거는 한 200년 전에 태어났던 어떤 한 사람한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걸 공부하고 있고 8월 3일이면 그분이 태어났던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묻혀 계신 곳에 다녀올 것 같은데요. 그게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19세기, 20세기에는 그분이 상당히 안 좋게 평가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용했던 용어를 갖고 제국주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이론의 배경이 됐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회 유기체설을 이야기하셨던 영국의 유명한 천재죠. 그분은 30살이 될 동안 영어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하고 삼촌이 그냥 구두로 홈스쿨링을 계속했고 자기도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저널리즘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0년에 걸쳐서 철학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한 10권의 책을 거의 70세 넘어서 하시고 나서 83세인가 돌아가셨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는 생명체도 진화하지만 왜냐면 다윈이 되게 존경했던 철학자였거든요. 다윈조차도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스펜서는 뭐라 얘기했냐면 생명체만 진화하지 않고 사회도 진화하고 모든 것이 진화한다. 윤리도 진화하는데 가장 진화한 윤리의 마지막 그림은 선이다.
악한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것이다. 사회도 진화하는데 사회가 가장 진화한 제일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계 평화의 모습입니다. 종교도 과학도 싸울 것이 없다. 왜냐면 하나는 초월을 다루고 있고 하나는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엔 나중에 그것이 진화한다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양자물리학이 지금 종교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종교에 있었던 초월적인 내용들이 과학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충되어지지 않고 보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20세기 때에도 욕먹었다는 이유는 한 세기 앞서간 사람이 아니라 두 세기 앞서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 받을 때 여러분들 활동가시잖아요.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물학을 전공할 때 순환 기관들, 피, 혈관 이걸 결합 조직이라고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주시에 와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 단장을 하고 거기서 코디네이터들을 인큐베이팅하고 그 다음에 농민회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다시 연결시켜서 직매장을 운영해야 되고 그럼 넘나들면서 농정가와 일자리 경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 둘 사이의 알력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누구와 공유할 수 없는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피가 결합 조직인데 혈액은 온몸을 돌지. 근데 허파에서는 가스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위장이나 소장에 가서는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노폐물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피가 하지. 우리는 행정이 칸막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행정 칸막이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게 민간 칸막이잖아요. 민간 칸막이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넘나들어야만 되는 슈퍼맨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활동가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과장님이신가요? 경기도에서 오셨을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엄청난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들이 갖춰야 될 가장 소중한 역량은 넘나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행정과 행정을 연결시키고 민간과 민간을 연결시키고 시민의 니즈를 행정에 전달해야 되고 또 행정과 민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슈퍼맨들이 여러분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사실은 저희 마을의 활동 여러 개들이 PT로 준비되어 있지만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 훌륭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진지로 가셨던 다 비슷비슷하게 뭔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꽂혀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아, 우리 사회도 진화하고 있다. 120년 전에 스펜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그 진화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그 맥락을 잘 보면 저희 처음에 우리 활동가들이 활동할 때 보조금 받아서 했잖아요.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활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인건비 측정이 안 됩니다. 마치 그건 뭐와 같냐면 활동비는 애가 엄마! 나 똥 쌌어! 그리고 나 깎아 사줘! 막 그러면 엄마가 아유 알았어! 그러면서 자 이거 먹어! 또 쌌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똥오줌 치워주는 그 상태가 그 상태의 사회를 저는 거버먼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행정이 우리들을 뭔가 서비스를 전달해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뭔가 내릴 때 그때는 보조금 사업의 때였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요즘 최근에 보면 위수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민간 위탁. 그건 뭐냐면 이제 애가 컸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회가 큰 거죠. 시민사회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한 달에 그래도 30만 원 있어야 돼!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내가 용돈 10만 원 줄 테니까 잘 아껴서 써! 그리고 너 이거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 안 하면 앞으로 용돈 끝이야. 이게 위수탁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개념이 뭐냐? 거버먼트가 아니라 통치가 아니라 거버넌스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협치입니다. 애가 컸기 때문에 행정하고 이제 맞짱 떠야 돼요. 나도 이제 내가 용돈 쓸래. 엄마한테 내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 더 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저는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이 이제 완전히 성장했고 그
그 다음에 시민들에 의해서 의제가 발굴되고 시민들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되어질 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마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사회의를 아침에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는데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 만에 내가 예전까지 우리 마을에 대해서 내 버전이 3.0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황정규 박사님하고 구자인 박사님 쫓아다니면서 내가 4.0 된 것 같아. 4.0 됐는데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 마을 자체 지금 저희 면에 점동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60억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200억 거기 예산이 태워져 가지고 행정동과 문화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자치회라는 건 농림축산식품부 부서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치행정과거든요. 시에서도. 그러니까 사업비에 해당되는 소위 말해서 점동발전위원회 혹은 점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놉니다. 여기서부터 마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돈을 근데 거기가 관리해야 돼. 그 건물은 근데 주체가 누구야?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마을에 내용이 생기고 오히려 마을이 행복하려고 우리 그 사업을 받은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을은 싸워야 되지? 라고 하는 일이 생겼었을 때 왜 스위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투표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발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주민 갈등이 없거든.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을 만들기 사실 진입 우리 권상동 센터장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시고 우리 여주시 도시재생 사업할 때 주수원 전 여주시청 비서관 통해서 항상 SNS상으로만 뵀던 분 그 당시 처음 제가 대면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마을 만들기 때 만나 뵙게 됐거든요. 아마 도시재생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그런 어떤 변화나 혹은 도전이 또 저희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마을은 이제 마을 행복 공동체 4.0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마 저희들보다 분명히 선배님들일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역사 속에 등장했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분명히 미리 존재했던 네안데르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뭔가 역량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얕보지 마시고요. 잘 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날로 먹은 게 있는데 비디오만 보여주고 나중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갔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부장쌤 이따 계실 건가요? 대화 모임에 계시면 지금 설명 안 했대. 질문 받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지금 진통제 먹고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청문회. 보여주잖아. 제가 며칠 전까지 코끼리 다리였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정책을 내가 낸 정책이 얼마큼 반영이 되어지냐 그 지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에 의해서 내어졌던 그 의제를 도대체 누가 집행하느냐, 공무원한테 맡기냐 아니면 시민이 참여하느냐. 근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느냐. 들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또 기부스도 풀고 오셨어요.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기센터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주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많아서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과제를 많이 내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사례만 계속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더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주에 지금 농촌 돌봄 사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주대 김성희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김성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저 불운이에요. 온수인가? 잘못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앞에 PPT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동네 고양 친구가 스크린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TV 모니터를 준비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잘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굉장히 시킨 대로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50분을 주셨어요. 50분을 맞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50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여주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람은 보지 말고요. 여기 자연만 봐주세요. 여기가 여주예요. 여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천섬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센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오셔서 강천섬에서 텐트 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 하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오면서 그래도 저도 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은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11년에 행안부에서 첫 번째 마을 기업을 만들 때 우리 외국인 여성들하고 같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해서 아직도 있고 그 처음에 2011년에 근무를 시작했던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옵니다. 나중에 힘을 모아 더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주는 어떤 현상인가, 우리 여주의 현황, 인구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고 제가 공동체 돌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적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걸 또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그 점동 밀머리하고 우리 노르목 어르신들을 몇 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뵈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여주의 농촌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분명히 풀어봐야지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연구 논문하고 연결시켜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현장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용할 용어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갔고요. 이게 여주예요, 여주. 여주가 서울하고 덩어리가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인구는 지금 12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는 몰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개 읍면동이 여주에는 있고요. 제가 돌봄이 필요한 인력을 초등학생까지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주시청에 올라온 인구 현황을 보니까 18세까지로 묶어놨더라고요. 18세하고 65세 이상 비율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많죠. 65학동이라고 하는 것과 중앙동, 그 다음에 여운동이라고 하는 데가 여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20% 이상, 그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1.7%, 15.4%, 9.4%, 9.5%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주 중앙동 중심 다음에 여주에서 큰 지역이 어디냐면 가남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 인구는 13.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은 12.5%.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여기가 금사면이거든요. 이 금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가 1.0%.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1.3%. 이건 여주 전체를 100으로 놓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태양 교장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여기 점동은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아이들은 2.8%,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 몰려 있나요? 여기 가운데 몰려 있죠. 그 다음에 가남하고요. 이천에 SK 하이닉스를 달리는 직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남에 조금 몰려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사하고 점동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공유하시는 이 사례가 있는 지역은 시설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특징을 제가 한번 쭉 그 사회적인 자원을 찾아보니까요. 지역아동, 여기 금사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공동생활가정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기구하고 각각 하나씩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여기는 2개가 있고요. 분교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2개예요.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런 외곽 지역에도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아이들이 퍼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까지 가기도 어렵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금사는 여기 점동면은 어떠냐면요. 왜 안 나올까요? 나왔었어요? 여기 점동면은 지역아동센터 1개고요. 노인시설이 여기가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 3개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여주의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그 영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까지 있는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장애인 시설 3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3개 있고요. 어린이집 1개, 병설 유치원 1개, 초등학교 1개.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통계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까요? 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을까요? 결국은 마을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을 돌봄이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는 되게 불리해요. 그 다음에 대상자 수는 부족해서 시에서 안 들어와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예산 안에서 우리가 당장 여주 중앙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점동이나 금사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알고는 있지만 여기를 위해서 뭔가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말아야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다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해야지 돼요?
자발적인 돌봄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생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안 도와줘도 돼. 이런 것들이 가야지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바로 마을 돌봄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농촌 돌봄 공동체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역 공유. 우리가 마을 돌봄 공동체는 모든 지역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같은 지역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있고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하는 뭘 공유하고 있는 거냐?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서서 해야지 되느냐? 주민이 나서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주체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런 가치 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전국 네트워크 대화 모임도 제가 들어보니까 서로 상호작용하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슨한 네트워크도 하고 하는 이런 모임들을 93회까지 끌고 오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체가 예전에는 전통의 방식의 공동체는 하여튼 마을 이장님 중심, 그 지역의 토박이 중심으로 지리적인 딱 경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아까 김태현 교장 선생님께서도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되게 힘들고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노르목 향기의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귀촌인 거죠. 귀농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자, 들어오셔서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지 될까? 하는 어떤 아마 처음에 두 분, 세 분의 공동의 어떤 가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만 잘 살면 뭐하냐. 우리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신념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 사업들을 펼쳐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크지 않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셔야지 돼요?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셔야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사업계획서까지 써서 제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전국마을 네트워크에서도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막내들이 모여서 뭘 하셨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위로 전달하는 상향식 방식의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도 그게 바로 공동체 사업의 방식, 변화된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그 점동의 밀머리, 그 다음에 노르목 어르신들 모두 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다 결국은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유하고 계시는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제일 필요한가? 여러분이세요. 주도적 활동가가 없으면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방향들이 너무나 달라져. 그래서 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께서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 논문에서는 돌봄 공동체의 과거의 방식과 최근의 공동체적 방식에서 있었는데 다 김태환 교장 선생님 말 안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만들어서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 소비하기도 하고
맛도 생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 주체 간의 공동 생산, 함께 이게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돌봄 당사자의 참여성.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거. 우리 노르곡 한계 어르신들께서는 필요한 것들 뭐 할까 프로그램 찾으셔서 그것들을 자원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뭘 놓고 학교에 오셨어요. 그림 공부하시러 도서관인가요? 어디 가셨을 때 문 닫았다라고 얘기하셨죠? 박물관? 아니요. 도서관? 영성왕후 생각. 영성왕후 생가를 가니까 월요일날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 미술 수업을 하시러 학교를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 제가 아까 카페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카페가 학교 안에 있거든요. 그 카페 야외에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림 공부를 너무나 아름답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스위스에 내가 의제도 만들고 내가 참여하고 실행도 내가 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지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럴 때 그 안에서의 수직의 문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공동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해법들을 찾아가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주에서 지금 제가 2개 지역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지금 확산시켜 나가시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으시게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정동면에서 처음에 농촌 유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사에서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동에서는 이게 이제 지역 안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마을 간에 있는 벽을 문어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까 청년 활동가에서 사무장님 보셨죠? 그 학부형. 그래서 청년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세대가 다 여기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시작해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로 확산되어가는 이런 돌봄의 공동체를 지금 갖고 가는 게 정동 밀머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금사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했더니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여기는 어르신들께서 우선은 사실 프로그램들 위주로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 자원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마을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어떨 때는 되게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건소도 가셔가지고 약도 한꺼번에 받아오시고 이런 것들을 누가 시키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가서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돌아오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그 안에는 다시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보기에는 중장년과 노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작은 연구회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아닌데 금사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마을이 삼북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삼북이요. 이렇게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삼북에 있는 작은 놀이터라고 하는 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의 돌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인데 그거하고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돌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활동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거기에서 공통의 접점을 찾으시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외갓집 방문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온갖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확장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대상도 다양해지고 프로그램의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한인 것 같고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궁무진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또 이제 두 지역이 정동하고 금사면이 연결을 시작을 하셨어요. 작년에 엄청 만드셔서 서로 방법도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정동 밀머리를 가도 그 다음에 우리 노동의 어르신들이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걸 봐도 그 안에서는 그냥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전체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런 그냥 하셨던 것들을 쭉 정리하고 제가 점검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화해 가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궁금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혹시 함께하면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면 여주 전체가 그래도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금년에 여주의 대신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청소년 공동체예요. 스르륵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정말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공간도 확보하고 그냥 아이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드셨어요.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여주는 도시처럼 시끌벅적하지는 않지만 여주답게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주의 농촌 마을 도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될 게 그냥 이렇게 간다고 마냥 여기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할 건 아닌 게 결국은 고민해야지 될 부분이 지속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조금 네트워크 그 모임도 하다가 그냥 중단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는요, 이 마을 공동체가 끊임없이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규 참여자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했거라고 해요. 사실 여주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정동 밀머리가 농촌 유학을 활성화시키면서 계속 신규 인구를 신규의 참여자를 유입시키는 그런 작전을 펼쳐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소멸이 되어야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참여자를 유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조직의 안정성과 유연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고 내부 진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 해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북에서 지역 기반의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 논문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지훈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농촌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
무시 못한다. 지역성 어쩔 수 없죠. 마을 공동체니까 지역성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성.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의 통합도 되고 어떤 단체의 통합도 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성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의 삶하고 일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성과 통합성, 지역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끊임없이 공동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상호작용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점동 밀머리는 무진장 잘하고 계십니다. 외부 사업을 받아오시는데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100억 단위의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공동 활동에서 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는 돌봄 수요를 충족해주고 그래서 뭐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윈윈을 해나가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연구 논문에 있는 모델을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마 각자 이제 또 마을마다 고민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주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김길성 센터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주는 아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1년 민간에서 연구 모임이 있어서 끊임없이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도 그 지자체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정책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이러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어떤 기대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일정 어떤 그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사업은 그냥 망하는 사업이 될 거라서 그냥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회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마을 공동체가 무척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냥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돌봄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마을 안에서 돌봐야지 될 대상자들은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혼자 사는 중장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아동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돌봄은 앞으로는 세대불,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죠. 그래서 세대불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공적 서비스는 한계는 있는 건 확실하죠. 공공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면서 이것들을 펼쳐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의 가치, 철학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는 그 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처음은 시작을 하지만 끝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탄탄히 하시고 이거는 한 번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수시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사업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등을 고민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필요하겠죠. 이거는 너무나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 기반의 서비스 개발하려면 당연히 당사자들 참여해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당사자면 당연히 우리의 욕구도 들어가야지 되지만 당사자들 의견 반드시 들어오고 그들도 참여해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들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까지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례 연구하고 그것들을 발표하고 기존의 연구와 결과, 이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 사회복지에서는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공익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관학, 학교도 끼워주세요. 지역 안에 있는 학교. 그래서 학교까지 끼워서 민관학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당당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공동체 예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행재정적인 지원 받으시면서 간다면 우리가 뜻하는 이런 마을 돌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니요, 있습니다. 네. 네. 농촌 돌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경기마을에서 활동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간이라는 얘기를 잘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영월 쪽에 갔더니 거기는 공간을 잃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지역 소멸이라서 인구가 감소한다던가 지역의 소멸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서로 마을 활동, 이렇게 돌봄이던 어떤 그런 마을 활동들이 그 지역 소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교수님 생각은 이런 마을 활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적이거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예방책 이런 것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견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전동 밀머리, 농촌 유학을 활성화시킨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더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확장시켜 나가시는 건데, 그럴 때 외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학이니까, 농촌 유학이니까요.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마을에서 잘 자라면서 돌봄을 받고, 거기에 지금 밀머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농촌 소멸을 100%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농촌 우리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를 하면서 노력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를 어느 정도인지 퍼센트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빈집이나 이런, 제가 아까 이제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연구에서도 그 얘기는 나와요. 공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공간 마련되기 힘드니까 하고 싶은 거 우리 있어도 못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지원, 여주도 이제 얘기는 해요. 빈집 이용해서 그런 공동체에 이용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재정적 지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노루목 향기. 노루목 향기도 어르신들이 노루목 향기도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시고 이제 저 아직 얼마나 이제 외부에서 더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마을이 더 활성화되는지까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기 가면 서로 어른들이 어르신을 서로 돌봐주고 굉장히 재밌게 살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여주를 택해서 오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노르목 하는 어르신들의 그 교원 프로그램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르신들도 우리랑 똑같네? 저렇게 같이 재밌게 노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저기 가면 내가 혼자 외롭지 않을 거야. 농촌 마을 돌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활동 중심으로 맺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확산이 된다면 저라도
나도 여기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것들이 선하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정말 이게 얼마나 인구 유입에 대해주는 건지는 네. 제가 보기엔 그 농촌마을 돌봄, 그 돌봄이라는 이 어휘 자체가 조금 거부함을 느끼게 돼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주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좀 더 상호적이 돼야 되는데, 물론 50대 50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돌봄을 받는 사람의 참여, 그게 5%가 됐든 10%가 됐든 참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돌보려고 해도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그 적극적 참여, 이것도 오는 뭐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르로 편계 어르신들께서 처음부터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편안하게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잘 지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거리감도 있고 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제가 들었을 때는 먼저 많이 베푸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자라고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활동가에 어떤 약간의 봉사와 희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러 오실 때 각자 그 생산한 농산물도 갖고 간식해가지고 오시고 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참여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돌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이끌어낼 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이제 뭐 교육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은연중에 그런 태도와 함께 우리 해보자 뭐 이런 것들 뭘 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로 농촌 여기 여주에도 농번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신안에는 농번기가 크게 발견하는데 저희 소금하고 저희 벼농사 다른 작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을 분들을 이끌어낸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염소는 진짜 해가 이렇게 그때가 가장 시크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지역 역량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싫다 저런 프로그램도 싫다 하셨는데 이 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그 농공직 그 공백을 어떻게 냈었는지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냐면 이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찾고 있었어요. 어디 계시는지. 여주도 이렇게 농번기 뭐 이런 게 있죠. 있는데 제가 이제 여주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좁게 주롱리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롱리는 여기 산세를 보시면 넓은 농토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그냥 내가 수확해서 먹을 정도 이걸 농산물을 내가 경제 활동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롱리 마을 어르신들은 농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끊임없이 경작을 하셔요. 경작을 하시면서도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지셨잖아요. 나아지셨으니까 옛날만큼은 안 하신다는 거지. 옛날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또 이런 활동에 대한 그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좋고 나쁨이 없어. 왜냐? 모든 게 다 새로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싫고 좋고 이거를 이렇게 선택할 만한 아직까지 그런 배짱들은 없으신 것 같아. 그런 배짱은 없으시고 모든 게 다 좋아. 왜?
내가 즐거우니까 우리가 처음에 활동했을 때 좋은 게 뭐였냐면 재밌게 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러 다니고 학습하러 다니는 건 안 했어. 장구 치고 북 치고 꽹과리 치고 노는 것만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북 치고 장구 치고 우리는 안 다치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3, 4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북치고 장구치기를 못하게 된 거야. 못하게 돼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림 그리고 뭐 자수 놓고 요즘에는 음식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아까 이렇게 공연을 보셨지만 사실 그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아. 좋아. 당신들이 한다면 하지. 이런 그 믿음이 있고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역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야,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작년에 우리 방송에도 나갔어. 이러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걸 기대를 했겠어요? 그 기대를 안 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회를 거듭하면서 이게 나의 외로움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시간도 없어. 일주일에 3번 만나 우리. 그러니까는 아마 이게 여기 신안하고 그쪽하고 우리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네. 농번기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농번기. 아마 서로 무엇을 할까 도출해내는 과정은 아마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워서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험하면 내가 이 비율을 달리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일에 80 이랬다면 내가 재미있으면 그걸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관리에 들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잠깐 보충 설명하려고 좀 그랬는데 저희가 노르목 향기가 이곳에서는 센터예요. 센터예요. 저희가 곳곳 여주도 11만인데 솔직히 말하면 중앙에서 모든 걸 다 안 돼요. 저희도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그게 지방 곳곳까지 펼친다? 이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것이 센터 역할을 해요.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재밌어 하는 것을 여기 우리보다 더 중간 지원 조직이 하는 것보다 더 그 욕구를 더 캐치를 잘 하시고 그 필요한 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기와 그것도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늘푸른 자연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살면서 하다 보니까 굳이 전문가들이 밖에서 보고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필요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따로 걱정을 안 해도 필요한 것들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진짜 전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연결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답.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실타래를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처음 푸는 그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네,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역의 이제 대학 학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쭉 여러 얘기들이 여주시에 어떤 정책화되는 어떤 시도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게 없었다고 하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좀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전문성과 이제 확장성의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실은 좀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역에도 되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농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하고 뭐 조금 이제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조금 그 지역적 범위나 내용이 좀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들, 또 그 내용에 이제 그 안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좀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센터장님 도와주세요. 아까 왜 민간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구 모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저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공동체에서 주시는 사업비 새싹 단계 무슨 단계 이거 있는 거 가지고 저희도 그거에서 이제 강의료 해서 외부 전문가 하기도 하고 선진직 연합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요. 여주에 한 개 동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동에서 시범 사업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동하고 같이 그 연구 모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정책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조합 최선이야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찾다 보면 그게 바로 확산되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주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사회복지 상담가인데 저희 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렇게 이동 교수님이 와서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래도 조금 사례만 발표하는 것보다 연구 논문 결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면 이게 또 전문성을 갖고 하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 안에 있는 자원이고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고 네트워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안 되면 잠시 후퇴도 했다가 또 이렇게 전열을 다듬어서 앞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지만 정말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는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경기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국제 컨퍼런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다 데리고 갔어요. 막내까지. 별로 공동체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자 손잡고 갔는데 오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답을 들은 것 같지 않고 질문만 들은 것 같다. 이거 고민해야 돼. 저거 고민해야 돼. 이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뭐 시스템 다시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만 듣고 왔는데 답은 뭐냐. 답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수님 뭐 저희가 답을 요구하지만 교수님이 답을 주시면 그건 답일까요? 거기도 뭐 외국인 전문가 엄청 많은 분들 연구가다들 오셨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를 저희가 여기서 찾고 막 던지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그냥 방향성은 설정되겠지만 답은 있을까?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저한테도 묻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답 모른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고 저희 센터 직원들 잘 데리고 왔다 하면서 좀 자족하고 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여기서 많이 더 나올수록 올바른 방향성이 이렇게 잡혀가지 않을까 조금 좁혀지고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 때 저희 노르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발표 또 자세히 또 해주실 거고 그 이후에 저희 대화 모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거기서 더 고민하는 것들 아니면 질문들을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진행하는 와중에 계속 사람들이 새로 오셨어요. 교수님 뭐 마이크 줄까 아까 뭐라 그러셨는데 다 돌려야 되는 게 여기 원칙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 자진해서 손 드시고 소개와 기대 뭐 그런 것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촌한 지 2020년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교편을 30년을 잡고 일하다가 명퇴를 하고 여주로 왔습니다. 근데 여주가 사실 너무 좋고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곽으로 돌면서 간간히 오면서 지역분들이랑 또 인사 나누고 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령입니다. 뒤로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한 소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방금 앞에서 그 주제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해 주셨던 김성희 교수님하고 같은 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성희 교수님은 이제 좀 이제 같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함께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내용은 방향은 조금씩 다 다르죠. 저는 이제 김규성 센터장님과 같이 사회적 경제 쪽 지역에서 한 10여 년 넘게 이제 같이 함께 범위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한번 이런 문제를 지어가고 같이 고민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 갖고 늘 있고 또 재밌게 놀고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시죠? 마이크 잡고 나니까 자꾸 피하셔가지고 어째 좀 맡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이크 갖고 왔습니다. 네, 충남 홍천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을연구소 1소 홍도의 고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모임이 거의 안 왔었는데 오늘 꼭 와봐야지 했던 생각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주 우리가 이게 전국에 이런 활동들이 단위봉 전국 관광복국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분명히 확인이 되고 사람이 사니까 뭔가 다 실천을 하면서 또 재밌게 잘하시고 그런데 제 고민은 이제 이런 활동들 우리가 자꾸 시행착오를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고민들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고민들을 서로 접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제도 개선할 부분, 또 뭐 주민자치 운동 차원에서는 뭐 생활 정치라고 할까요? 정치 영역을 진출하고 이런 사회를 좀 더 만들어내면 우리 하는 일들이 좀 더 성과를 축적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네트워크 활동들이 조금 더 질적인 도약을 할 때가 지금 93회 했으니까 100회를 계기로 뭔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자리가 아마 대화마당 자리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자리 설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저도 배우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홍보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자인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들이 저희도 좀 지쳐서 모시고 교육을 여주에서 좀 합니다. 여주분들 교육 좀 신청하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하셨죠? 네, 딱 걸렸네요. 저는 여주의 지역신문 세종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이제 주되게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취재하고 기사로 써왔던 내용들이고요. 이왕이면 이것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이 돼서 이 사례에 해당되는 마을뿐만 아니라 각 마을의 그 성격과 특성에 맞게 이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아까 교수님이 잠깐 소개하셨던 대신면의 청소년 자유공간 스르를 운영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정말 현장에 들어가 보면 상황과 요구되는 지점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각자의 마을에서 각자가 찾아 나가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여주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저의 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리번거리면서 마이크 안 잡으신 분을 찾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윤희숙입니다. 아까 이제 뵈서 반갑고요. 선진지 전화 왔습니다. 저희 경남센터가 개소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딱 코로나 시기에 이 개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어제도 파주에 그 전화 네트워크 갔다 와서 국제포럼이죠. 국제포럼 갔다 와서 오늘 또 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왔고요. 네, 수원 마을만들기 시민연구부에 개독해 있고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모든 일정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친구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주 선생님들 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뵙고 싶어서 왔어요. 네, 좋은 얘기 들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입니다. 네, 같은 친구고요. 수원 시민연구모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송원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생님은 몇 번을 와봤는데 오늘 참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같이 온 조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좋은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이크 돌리신 것 같고요. 이제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왔고요. 권옥선이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저 양반이랑 혈연 관계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하도 다른 데 가가지고 부부냐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미리 얘기합니다. 혈연 관계 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계속 활동을 좀 오래 하다가 오빠랑 같이 하다가 안동 쪽에서 활동을 잠깐 한 3년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다시 작년 가을에 강릉으로 복귀를 했고요. 다시 복귀를 하고 나니까 거의 바닥에서 다시 기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내려온 지 2년 됐습니다. 여기에서 기계 공장에서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한번 오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철입니다. 한 분 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의회의 새내기 의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생물체도 또 사람도 사회도 진화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리고 협치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함께 만드는 자치로 나아가는 걸 믿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요, 마이크를 아래를 잡으시면 돼요. 아니, 네. 중간을 잡으셔야 돼요. 중간. 네. 아래 아래 앉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성장하고 진화하는 한 과정에 있습니다. 전공은 원래 도시공학을 했습니다. 도시경제 쪽이었는데요. 여기 같이 온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 활동을 하면서 광주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또 경기도 의원으로도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성장해 나가듯이 이 지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가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지나가는 측면, 그러니까 발전해 나간 어떤 플로우뿐만 아니라 저는 현 시점에서도 마을 공동체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많은 것들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구조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가치까지라고 말할 것도 없네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행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랑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분들께서 존중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더 멋진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혜호 이사장님께서 뒤에 선글라스 쓰고 숨어 계신 분 한 분을 꼭 마이크를 주라고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하셨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저희가 이 기획하면서도 너무 이게 많은 것들을 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기획하지 않나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또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과하고 있었는데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본 자료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받고 싶다 그러시면 나가시면서 이름과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식사가 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얘기하실 게 있으세요? 그거 없어도 목소리가 커지세요. 그래야 더 정다울 것 같더라고. 목소리 좀 있고. 저기 오늘 이제 대화 모임에서 1부는 다 끝났고 이제 6시부터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성 들여서 육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밥하고 반찬하고 해서 왜 육개장을 했냐고 왜 안 물어봐요? 왜요? 딴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이 더운데 딴 반찬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김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김치 겉절이를 했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저 2부에 저희 사례를 꼭 들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무실 분은 이제 다 갖고 주무시고 가시고요. 저녁은 꼭 드시고 가고. 저희 사례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저녁은 꼭 드세요. 저희가 정성 들여서 그래도 마련했거든요. 이 더운 날. 예,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저 옥수수도 동네에서 따서 직접 떠오신 거고 감자도 직접 캔 거 해갖고 오신 거고 오늘 밥하는 것도 동네 분들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저희가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더 많아서 앞으로 더 감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해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녁을 좀 맛있게 들고 가세요. 네. 그리고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예, 입에 맞게 맛있게 드세요. 계획도 하셔야죠. 뭐 저녁 많이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아. 비밀로 해야지 그거는. 네? 비밀로. 오늘 역대 대화 모임 중에 가장 많은 술을 준비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랬는데 그것도 줄인 거예요. 여기서 센터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주 100병이면 될까요? 이래요. 예, 소주 100병이면 이게 어떻게 될 건데니까 여기 주인이 술을 잘 먹는다네. 이 집 주인이. 그래서 100병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40병으로 줄였어요. 술을 줄였고 저녁에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여기 바베큐 파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되셨으면 더 좋은데 여기가 산골이다 보니까 이제 집 사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정이 저녁 늦게까지 좀 되셨으면 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